엔화 원화가 계속 여전히 약세 기조에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엔화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런 거라면 굳이 23일 날 시장 개입을 왜 했냐 이거예요. 공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좀 그 경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가는 동안에 전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엔화하고 원화만 지금 약세인 거예요. 엔과 원의 뭔가 고유한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약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건 비정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머지않아서 엔이나 원의 약세가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일어나는 요인은 이런 이제 요인들에 의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대충 첫 번째 신호탄은 5월이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달러 약세 기조라고들 말하는데 그러면 엔화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엔화 원화가 계속 여전히 약세 기조에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경제 간담회 개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설 연휴 직후이죠. 토요일 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경제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참가비가 없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약세인데 왜 원화나 엔화가 강세가 되지 않고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월 23일 날 엔화 원화 약세 저지리에서 이제 한미일 삼국 공조 시장 개입을 했었죠.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이제 미국 뉴욕 연준이 레이트 체크 구두 개입을 했고 일본 정부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시장 개입을 했죠. 직접 개입을 했고 한국도 한 30억에서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시장 개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달러당 이제 159인이등시 주르륵 미끄러져서 1월 27일에는 153엔까지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그 후에 이제 다시 그 약세 기조로 이렇게 보이다가 2월 3일 그러니까 한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타카이치 총리가 선거 유세에서 엔화 약세를 선호한다는 투의 그런 발언을 하면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4엔에서 156엔으로 그냥 푹 지금 튀어버린 상태죠. 그러면 타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말했길래 엔화가 이렇게 다시 푹 튀느냐.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선거 유세에서 타카이치 총리가 엔화 강세 약세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서 그렇지만은 엔화 약세가 그 트럼프 관세 15% 관세 효과를 상쇄해 주어서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크게 이익이 됐다. 그런가 하면은 여하 특별회계 한국으로 치면은 통화안전기금 정도 해당하겠죠. 특별회계에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유 외화에 환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카이치 총리는 엔화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이렇게 총리가 이렇게 엔화 약세를 선호하네라고 해서 이제 엔화가 달러당 154엔에서 150엔 툭 튀어버린 거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굳이 23일 날 시장 개입을 왜 했냐 이거예요. 공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타카이치 총리가 약간 경솔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23일 날 이렇게 공조 개입을 했으면 유세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타카이치 총리는 지금 이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대만 사태에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타카이치 총리가 굳이 그걸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왜 그 말을 했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중국하고 일본 간에 굉장히 이제 지금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은 이제 일본 관광을 이렇게 차단한다든지 예전에 한한령에 의해서 한일령 또는 이제 히토류에 대한 일본 수출을 이렇게 차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런 걸로 보면은 이 타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좀 그 경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타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가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 관련해서 이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약세 기조인데 왜 원화하고 엔화는 계속 약세냐? 달러가 약세면은 원이나 엔이 강세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근데 왜 엔하고 원은 약세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그 명목 시료 환율을 보면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렇게 강세 기조를 보였다가 2025년부터 약세로 반전되고 있죠, 명백히. 이제 실효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달러 환율은 뭐 엔, 원, 유로, 위안 등등 여러 통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산 평균된 평균치지 않습니까? 실효 환율이라는 것은 각국의 달러 환율에다가 무역액을 가중치로 해가지고 하는 가중 평균 환율이에요. 모든 통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그 환율. 그게 이제 실효 환율이죠. 그래서 이제 실효 환율이 올라가면은 강세, 내려가면은 약세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하죠.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팬데믹 2020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는 달러 강세 기조. 를 이렇게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이제 명백히 지금 약세 기조로 반전되고 있죠. 예,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반전되면 엔이나 원이 강세로 반전돼야 되는데, 엔이나 원 환율, 달러 환율을 보면은 이게 이제 주황색이 엔 달러 환율인데,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엔화가 40% 정도 약세를 했고 원화는 한 22% 정도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2025년부터 달러가 분명히 약세로 반전됐는데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지금 약세로 반전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여전히 엔화나 원화는 여전히 약세 기조예요. 이렇게 왜 그런가? 물론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쓸데없는 발언들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다른 주요 통화, 위안화, 유로화, 파운드,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 이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율을 보면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한 5% 정도 약세를 보였다가 2025년부터 강세로 반전되고 있어요. 위안화는 2025년부터 이제 달러의 약세하고 연동 매칭이 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유로화라는 파운드화를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유로고 주황색이 파운드인데 보시면은 유로화나 파운드도 등락을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팬데믹도 2024년까지는 그 약세 기조였죠. 환율이니까 올라가면 약세, 내려가면 강세죠. 요거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는 달러 기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2025년부터 달러와 약세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은 유로화죠. 유로와 파운드와 위안화죠.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하고 멕시코 페소를 보면은 이제 이 노란색은 이제 캐나다 달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색은 멕시코 페소입니다. 멕시코 페소는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약세 추세죠. 근데 특히 2024년에 이렇게 툭 튀었다가 25년에 다시 이렇게 페소화가 강세를 보고 있죠. 18% 정도 강세를 보고 있죠. 캐나다 달러도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엔화와 원화를 제외한 주요 통화들, 위안화, 유로와 파운드와 그다음에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 이런 것들이 다 2025년부터 약세로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평균한 평균 실효 환율이 달러 약세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하고 원화만 예외적으로 지금 약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통화는 전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엔화하고 원화만 지금 약세인 거예요. 엔화하고 원화의 약세는 엔과 원의 뭔가 고유한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약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안화, 유로, 파운드,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 엔, 원 이렇게 보면은 이 통화들이 주요 통화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 면에서 보면은 유럽 연합,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 네 개 경제권만 해서 전체 미국의 교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게 총 수출입의 55%를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일본하고 한국까지를 더하면 63%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6개 나라가 미국의 대외 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65%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4개 나라가 이 4개 교역 비중이 크잖아요. 중국도 미국 수입이, 미국은 중국 수입이 많고, 그 다음에 멕시코 수입도 많고, 캐나다 수입도 많잖아요. 캐나다, 멕시코는 수출도 많죠. 이거 뭡니까? USMCA 자유무역 협정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이렇게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총리하고 간에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막 관세를 때리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이런 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거의 90% 가량은 무관세예요. 캐나다하고 미국 간에 무관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30% 때린다, 50% 때린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하고 미국 간의 교역에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주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이 가장 많죠. 유럽 연합은 이제 유럽 27개국의 교역을 다 더한 것이니까 그게 영국을 포함하면 이제 거의 한 6% 가까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나라들이 이제 미국으로 보면 이제 주력 교역국이고 따라서 이 나라들과의 환율이 달러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위안화, 유로, 파운드, 멕시코,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통화들이 이제 달러에 대해서 2025년부터 강세로 반전되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엔과 원만 특별히 지금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이나 엔이 약세인 게 뭐 서학개미 투자, 미국 주식 투자 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유럽권이나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도 당연히 미국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런 주식 투자로 인해서 계속 똑같이 약세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강세 기조 를 다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로 본다라면 엔이나 원화가 2025년에도 여전히 약세 기조를 보이는 게 이 서학개미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세 기조를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약세 기조라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엔과 원만 약세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강세 반전 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엔과 원만 지금 약세이지 다른 통화는 달러에서 다 강세이기 때문에 엔과 원도 어떤 조건을 갖춘다라면은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강세 반전 요인이 뭐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엔과 원이 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일본 요인으로는 장기금리 상승을 들 수가 있죠. 일본의 이제 장기금리가 뭐 10년물 국채가 뭐 2.2, 2.4%까지도 올랐죠 한때. 그다음에 이제 뭐 30년물 뭐 이렇게 국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 선까지도 치솟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장기금리가 상승한 원인이 뭐냐면 기대 인플레가 높아졌기 때문에. 왜 기대 인플레가 높아졌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소비세 감세들을 일본이 여야 모두 부르짖고 있죠. 그로 인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적극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재정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합리적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이제 정부 채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GDP 대비 명목상으로는 230% 정도에 달하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일본 정부 재정이 한 10%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자 부담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엔화 약세를 선호한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그거였죠. 엔 약세 유도를 통해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일본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일 갈등 심하죠. 이것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일본의 지금 엔화 약세의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 원화는 왜 약세냐? 무엇보다도 원화는 엔화에 강력하게 연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면 원화도 거의 필연적으로 약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죠. 한국이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하고 뭐 그렇게 해 미국에 투자를 안 해 하는 식으로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은 엔화에 강력하게 연동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이나 원화가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강세 반전 요인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일본은행이 이제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정도. 반면에 미국은 이제 지금 FRB가 금리 인하 기조에 있죠, 지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케빈 워시 그 차기 이제 FRB 의장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를 원해서 이제 그 사람을 지명을 한 거니까 뭐 이렇게 임명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대폭으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축소되겠죠.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엔화가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로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그렇게 뭐 줄어들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죠. 달러 약세는 거꾸로 이제 엔화나 원화 강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증시 조정이 일어날 경우 AI 거품 논란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한데 어쨌든 미국의 증시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뭐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일본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서학개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엔화 약세가 강세로 반전되든지 원화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레임덕
문제죠. 트럼프 레임덕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공화당이 완전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주에서도 지금 참패를 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빨이 안 먹힌다 이거. 공화당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이 이제 심화되면 될수록 달러 약세 요인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엔화나 원화의 강세로 반전될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상황으로 보면은 다른 그 주요 통화들이 전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과 원만이 지금 약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래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머지않아서 이 엔이나 원의 약세가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일어나는 요인은 이런 이제 요인들에 의해서 엔이나 원이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대충 뭐 첫 번째 신호탄은 5월이죠. 5월에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미국의 FRB의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달러 환율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하나의 이제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오늘은 이제 그 달러 약세 기조인데도 엔과 원이 강세가 안 되고 약세를 지속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